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ETF에 매겨지는 세금인데요. 보유기간 과세라는 게 있죠. 분배금 또는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증가분 중에 더 작은 부분에 대해서 15.4%를 배당 소득세로 떼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과세 체계를 통해 월배당 커버드 콜 투자 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경우와 국내 상장 상품이 왜 더 유리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를 고민 중이시거나 현재 은퇴하신 분들 한 번쯤 나스닥 기반 커버드 콜에 관심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다른 커버드 콜에 비해 높은 분배율을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10%가 넘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현금 흐름의 원천입니다. QQQ하고 매우 유사한 성과를 보여줄 뿐 아니라 분배율 자체도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의 상승 또한 기대가 가능한 종목들인데요. 얼마 전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기초자산의 연평균 수익률에 따른 적정 분배율이라는 걸 언급했었습니다. 나스닥 100의 경우 최대 한도가 15%인데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15%가 넘지 않는 수준이죠. 즉 자산의 상승을 동반하면서 분배율의 지속적인 성장도 함께 추구하는 컨셉이라는 겁니다. 반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100 커버드콜 상품은 분배율을 연간 15%로 추구하면서 기초자산의 체력분을 거의 꽉 채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초자산이 연평균 15%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거나 환율의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의 채널에는 과거 이 상품을 1985년부터 시뮬레이션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최초 연평균 157원으로 시작했던 분배금이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에는 500원에 달했지만 그 후 폭락장을 겪으면서 분배금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순 분배율만 보고 이 상품에 투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아주 명확한 상품이지만 과세 체계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활용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 이전에 ROC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QQQI를 운용하는 네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9%가 ROC, 즉 자본 반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옵션 프리미엄의 경우 ROC로 분류가 가능하죠. 따라서 ROC가 얼마나 되느냐보다는 펀드의 순 자산 가치가 감소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보시는 수치는 4개 ETF의 순수 주가만을 나타낸 프라이스 리턴입니다. 분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원금 자체가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즉 순자산 가치의 감소는 없었고 이는 건전한 분배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ROC를 마치 자랑하듯이 99%라고 써놓은 이유는 바로 배당 소득세가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반면 우리는 ROC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15%를 배당 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분배금은 미국인들이 10%를 받을 때 우리는 8.5%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나스닥 기반 커버드 콜은 과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장에서 보신 화면인데요. 만약 지급받은 분배금이 과표 기준가 증가분보다 더 작다면 분배금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인식하지만 만일 과표 기준가 증가분이 더 작거나 오히려 과표 기준가가 감소했다면 세금은 적거나 없을 겁니다.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분배금의 사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의 분배금 지급 내역입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액이란 실제 종합소득으로 인식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월 분배금을 보면 117원이지만 과세 표준액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전액 비과세로 분배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세 표준액이 0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 보유기간 과세라는 걸로 세금이 책정되고 이 기준은 분배락 하루 전일의 과표 기준 가격에서 내가 매수한 시점에 과표 기준 가격을 빼주면 이 과표 증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표 증분이 지급된 분배금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9월 19일에 이 상품을 매수했고 이번 달 130원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배락 하루 전일의 과표 기준가를 구하고 거기에 내가 매수한 시점의 과표 기준가를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4.94가 과표 증분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분배금인 130원보다 작기 때문에 이 수치대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130원 그대로 세금을 내야 했다면 배당소득세 15.4%, 약 20원이 차감되어서 110원의 분배금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월 분배금은 무려 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과표 기준 가격이라는 게 사실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만을 합산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도 외국 납부세액이 없는 옵션 프리미엄 등은 제외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유기간 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사실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커버드콜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데요. 몇 가지 케이스별로 보겠습니다. 만약 이 상품을 최초 상장 시점인 작년 6월에 매수했다면 과표 기준 가격이 상당히 낮을 겁니다. 현재는 펀드가 성장하면서 과표 기준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과표 증분이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9월 지급된 현금 분배금이 더 작으니까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온전히 15.4%가 배당소득세로 차감이 된다는 거죠. 지난 4월 관세 폭락장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폭락이 찾아오기 이전 3월 과표 기준 가격은 만원이 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폭락 당일날 8,000원대까지 떨어진 가격을 볼 수 있는데요. 매매 차익이든 분배금이든 매도나 분배금을 받는 시점에서 내가 매수한 과표 기준 가격을 빼야 하니까 이 경우에는 전부 음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세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보면 왜 3월부터 5월까지 지급되었던 분배금이 전부 과세표준액 0으로 떴는지도 이해가 되겠죠. 분배금 지급 당시의 과표 기준 가격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과세 표준액이 책정된 월을 전부 15.4%의 세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분배금이 공시된 수치보다 더 적었을지라도 세율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실제 수령한 금액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25년 5월에는 분배금이 그 이후보다 적었지만 오히려 최종 수령액은 더 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상품은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하지만 해외 상장 ETF였다면 과표 기준 가격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15%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승장에서는 똑같이 15% 수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횡보장에서는 국내 상장의 경우 15.4%보다 세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을 겪게 된다면 앞서 보신 것처럼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외 상장 ETF는 어떠한 케이스에서도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까지는 나스닥이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2022년 긴 하락장을 맞이하게 될 때는 세금이 없는 국내 상장 ETF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거 상품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분배율을 나타내고 있죠. 미국에 있는 이 3개 ETF들은 분배율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분배금의 성장에도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분배율은 그걸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기초자산의 체력을 15%라고 가정하면 약 10%의 분배율인 JPQ와 GPIQ는 나머지 5%만큼의 주가 및 분배금의 성장 여력이 존재합니다. 타이거의 지나친 분배율을 억제하면서 기초자산 상승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상품을 혼합하는 겁니다. TR 수치가 연간 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점을 활용하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배율을 스스로 세팅해 볼 수 있습니다.
좌측부터 기초 자산과 커버드 콜 6대4, 가운데는 5대5, 우측은 4대6의 비율로 세팅해 본 건데요. 3대7 비중까지만 가도 10%의 분배율을 세팅해 볼 수 있겠죠. 기초 자산 30%, 커버드 콜 70% 세팅하게 되면 대략 10.21%의 분배율이고, 이 수준은 JPQ나 GPIQ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상장 ETF들처럼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심지어 더 좋은 건 국내 버전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분배금에 대한 세금도 없다는 겁니다.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커버드 콜에서 지나치게 크게 발생되는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5대5까지 섞게 된다면 0.44%의 커버드 콜 상품보다는 확연히 낮은 비용이 책정됩니다. 결론입니다. 보유기간 과세를 이해하면 어떠한 경우에서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장인 현재는 체감이 되지 않겠지만 하락장이 시작된다면 세금의 차이 때문에 국내 상장 ETF는 더욱 빛을 발할 겁니다. 지나치게 높은 분배율은 기초자산과 혼합해서 스스로 세팅을 해나가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3대7 조합만 해도 10%가 넘는 분배율이었을 뿐 아니라 비용 문제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주었죠. 따라서 내가 미국의 운용사를 크게 신뢰하는 게 아니라면 해외 직투보다 국내 버전으로 운용하는 게 세율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국내 상품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mon이었습니다.